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화반 강의를 맡고 있는 정구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건 다 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 딱 문제를 받았을 때는 되게 쓸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실무를 가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 일단 1교시에 총평하고 다 했으니까 저는 2교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교시 2-1번이 이제 강화액에 대해 나온 거죠. 강화액 자동소화 설비. 그러면서 강화액의 구성, 주요 특성,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강화액도 얘 전력구잖아요. 전력구. 전력구니까 이제 좁고 긴 공간이 형성이 돼 있겠죠. 거기에 강화액 소화 설비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강화액이 우리 가스기하고 시스템 구성은 똑같아요. 그 강화액을 넣는 약재 용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기동시키려는 기동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집합관을 통해서 방출이 되겠죠. 선택 밸브 통해서, 압력 스위치 통해서 이렇게 방어 구역으로 가겠죠. 전력구 쪽으로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방사할 수 있는 헤드, 방사 노즐, 약재 저장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전력구니까 얘네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가 필요한 거죠. 감지기가. 전력구 안에 감지기, 정원식 감지선형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겠죠. 얘네들이 화재를 감지해서 수신반으로 오면 수신반에서 기동 용기를 갖다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주겠죠. 그럼 얘네들이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다시 가스 용기를 열어주면 약재 용기에서 그 집합관을 통해서 전력구 쪽으로 약재가 방출이 되겠죠. 얘가 구성입니다. 구성. 그래서 감지부가 필요하고 방출 노즐, 방출 유도관, 소화 약재, 저장 용기, 수신 장치, 작동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네요. 주요 특성. 그래서 강화액에 대한 특성을 갖다 얘기를 했어요. 강화액에 대한 특성. 소화 효과가 뛰어나더라. 얘는 강화액은 기본적으로 K2CO3 쓰잖아요, 우리가. 강화액을. 강화액의 소화 원리는 하도 많이 보셔갖고, 얘가 K2, 두 개의 K죠, 두 개의 K. CO3, 이렇게 분해가 되면, 이 K에 의해서 연쇄 반응 억제, 이런 소화를 하겠죠. 그죠? 또, 강화액에, 이게 물 집어넣는 거죠, 물. 소화약제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H2O 하나 나오고 CO2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K2 두 개의 KOH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진도 나가실 때 쭉 다 암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또 연쇄 반응 억제, 얘에 의해서 질식 또는 냉각, 약간의 냉각, 그렇죠. 이런 소화 효과를 가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물리적인 소화하고 화학적인 소화를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소화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성 한번 보시고 작동 원리는 아까 그 시스템도에서 보면 감지하면 수신반에 그 화재 신호를 주고 수신반에서 기동용기 개방하고 기동용기가 약재 저장용기 개방해서 선택 밸브 통해서 그 방어구역 내에 전력구 안에 소화약재를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 작동을 원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K2CO3가 분해가 될 때 KOH가 나올 때하고 K2O가 나올 때하고가 어떤 차이예요? 얘는 화학 반응, 얘는 분해 반응. 두 가지 다 일어나는 거죠. K2O가 나올 때 K2O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분해가 되는 예. 어떨 때가 그렇게 나오나요? 똑같아요. K2O 나오죠. 플러스 H2O 플러스 CO2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두 개의 K, O가 하나 따라와서 OH, H 두 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네. 화재에다 방사를 하면 열분해 되잖아요. 열분해. 이게 분해 반응이에요. 열분해 되면 K2 원하고. 그렇죠. 이 K2O, H2O가 두 개의 KOH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뭐 계속 그 수업 시간에 나갈 때 강화의 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그 소화 효과 그래갖고 뭐 뭡니까 연쇄 반응 억제, 질식 냉각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죠. 비누화 현상도 있는데 얘는 전력고기 때문에 비누화 현상은 뺐습니다. 자, 타소화 설비하고 성능 비교를 해놨네요. 기존 시스템하고 기존의 강화액하고 수계, 가스계, 그 다음에 송정 케이블용 자동소화 설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송정 케이블용이 한전에서 3, 4, 5하고 뭐 153인가? 여기에는 거기에는 이 강화액 소화 설비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비교표 보시면 C급 화재에다 적응성, 그 다음에 재발화 위험성, 뭐 2차 피해, 소화 효과 이런 얘기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암기를 하시고요. 자, 2번이에요, 2번. 지하 3층, 지상 49층. 49층이죠. 준초고층으로 문제 준 거죠. 준초고층으로. 50층이 넘어가 버리면 초고층이니까 이중 배관해야 되고, 그리드 배관해야 되고, 그 답안지 작성하기가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아마 49층으로 자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잡았죠. 개통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잡아놓고 49층이니까 49층. 얘는 준초고층 건축물로서 뭡니까? 건축물 중앙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25층 정도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했어요. 여기서 원하는 거는 수조를 고가 수조로 해갖고 얘네들을 갖다 시스템 구성해봐라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설계 조건을 제가 이제 설계한 설계 조건을 보시면 층고를 한 3.5m 정도로 이제 저는 보고 다르게 설계하시면 달라지겠죠 답이. 3.5m 정도로 보고 그래갖고 이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통도 한번 보시면 41층까지를 고층부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중층부를 21층까지 나머지를 저층부로 고층, 중층 그 다음에 저층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얘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을 갖다 배치를 한 거죠. 물론 이제 펌프 갖다가 급수는 해줘야 되겠죠. 급수는 해줬고요. 얘를 가지고 고층부를 갖다가 카바를 합니다. 카바 이렇게 밸브 하나 있을 거고요. 옥내 소화전 설치해갖고 고층부를 갖다 카바를 하죠. 그런데 얘하고 바로 위에 얘네들이 얘는 시스템이 뭡니까? 그 자연 낙차를 이용해갖고 방사압을 확보를 하는 타입인데 여기는 방사압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펌프를 하나 달았습니다. 펌프를 하나 달았어요. 펌프를 하나 달아갖고 여기는 방사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중층부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옥내 소화전이잖아요. 얘가 규정 방사압이 어떻게 돼요? 0.7까지죠. 0.7까지. 3.5m 잡았어요. 3.5m. 계산을 해보니까 위에서부터 29층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하게 됩니다. 압력이. 그래서 여기다가 29층 여기에 감압 밸브 하나 설치했어요. 29층 이하. 그리고 피난안전구역에 고가 수조를 하나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머지 저층부를 갖다가 쭉 다 커버를 했어요.
저층부를 커버하는데 얘도 층고가 몇 층이었죠? 지상 1층까지,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는 또 과압이 발생하더라고요.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하게 되더라고요. 낙차압이. 그래서 지하층으로 가기 전에 가마 밸브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스프링클러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스프링클러는 얘가 1.2메가파스칼까지죠. 그러니까 과압 걸리는 구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프링클러는 가마 밸브 설치 안 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펌프로 가압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다 자연 낙차를 이용한 낙차를 가지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얘를 갖다가 펌프 스프레이하기 싫으면 얘를 갖다 올려버리면 되죠. 고가 수조를. 근데 그런 방식은 잘 안 하죠. 이렇게 해갖고 구성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설계 조건, 그 다음에 시스템 적용 이렇게 나눠갖고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얘를 가지고 다 다른 게 하셔도 돼요. 설계하시는 분 의도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더 자세하게 그리시고 싶으시면 뭐 연결선수관 설계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겠죠. 자, 2-3번이에요. 컨텀 프로그램. 얘가 뭐냐면 차압, 방염풍속, 그 다음에 연기가 배출되는 배출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급기가 부속실 대연이라고 하죠. 부속실 대연하고 거실 대연에서 차압과 방염풍속, 그 다음에 연기 배출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건을 대입해 보면 그런 것들이 딱 결정돼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가지고요. 근데 수행 절차 중심으로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여기 이제 툴바들이 쭉 있고 프로그램 불러와요. 불러오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건물 구성 부분을 묘사한다 이래놨습니다. 여기다가 왜 우리 좀 보면 그림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이렇게 박스 만들어요. 박스 이렇게 건물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벽, 내벽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쪼개갖고 이렇게 실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성 부분에 대한 묘사를 하더라. 얘는 2차원이에요. 2차원. 평면도 상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1층 이렇게 돼 있어요. 뭐 1에 1. 1층. 층을 높이려면 2층, 2에 2.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냥 이 평면도로만 구성해갖고 보여주는 타입이에요. 구역을 지정한다. 뭐 계단실이냐, 연기 제어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지역의 이름, 예를 들어 뭐 여긴 룸 1, 뭐 여긴 계단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기 유동 경로를 지정해 주더라 이런 거죠.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박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 실입니다, 실. 이런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유동을 해갈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쪽을 통해서 일로 갈 거고 이쪽을 통해서도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고. 이거 개구부입니다, 개구부. 개구부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표시. 그래서 건물의 외벽, 내벽, 문 이런 데를 통해서 누설되는 경로, 뭐 팬, 여기다 또 팬룸 설치해갖고 박스로 이렇게 덕트 연결해서 연결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래서 공기 흐름 경로를 묘사하더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좀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오리피스 면적, 그 다음에 틈새 면적, 뭐 계단실, 뭐 수직구.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다 하겠죠. 뭐 이런 그림 하나 있죠. 이거 수직공간, 수직관통부. 이렇게 표시를 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밑에 보니까 새로운 층을 생성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아까 얘를 갖다가 카피해갖고 2층으로 올려버리면 2층이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2층에 또 2층은 또 구조가 다르시니까 그 구조에 맞게끔 또 주어진 데이터 값을 주어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갖고 뭐 덕트, 송풍실 뭐 해갖고 덕트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보는 겁니다.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 그 밑에 이제 결과 분석표가 있죠. 여기 보면 뭐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칼라였으면 좋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칼라가 없더라고요.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이런 결과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값이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또 도어 해갖고 압력이 914-331 파스칼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0.2408 뭐 어쩌고 해갖고 킬로그램 퍼 세크. 이게 뭐겠어요? 질량유량이죠. 누설되는 누설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이 문을 통해서 차압이 얼마큼 걸리는지를 표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상에서 얘를 지정하면 여기하고 여기에 차압이 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풍량이 누설되는 풍량이 여기에 표시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꼭 또 뒷장에 보면 이게 엑셀 이제 이거를 갖다 수행시키면 이런 그림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 나와요. 텍스트 파일. 그 텍스트 파일을 이게 엑셀식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이게 엑셀로 변환을 하면 이런 엑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엑셀 값이. 그래서 여기 엑셀 값을 보면 룸 1이다, 뭐 엘리베이터 홀이다 이렇게 아까 지정을 해줬죠. 그것도 나오고 그때의 온도 20도더라. 그리고 경로, 이동 경로. 예를 들어 첫 번째 보니까 엘리베이터 홀에서 패스해갖고 도어, 엘리베이터실에서 도어를 통할 때 이런 경로 이렇게 지정도 되고 이게 DP 압력차.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로우 1 해놨죠. 이게 누설되는 양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더라는 겁니다. 또 엑셀 파일에서는 그렇고 얘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보면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시뮬레이션 결과 녹색하고 핑크색의 막대 그래프 형성되더라. 녹색하고 핑크색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녹색은 풍량, 핑크색은 차압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차압, 하나는 풍량 이런 거죠. 근데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걸리면 여기에 만약 화재가 났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 보면 여기 길죠. 여기가. 일로 누설되는 양이 더 많더라. 일로 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사용한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거였죠. 이건 문제가. 사용을 한대요. 성능 설계하려고. 이런 수행정차 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거는 저 모 교수님 그 자료를 좀 써놓은 절차를 갖다 인용한 거고 또 직접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들은 조금 요하고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 자, 2-4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운영장치 설치 기준을 국내하고 NFPA 기준을 비교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설치 기준 화재 안전 기준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 기준 쭉 좀 암기를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NFPA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음향장치 중심으로 1m 떨어진 데서 90dB 그 음량을 확보하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NFPA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건축물의 특성,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거를 고려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장소, 그 다음에 사설, 또 수면지역 이렇게 나눠갖고 음량을 갖다가 결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표 보시면 국내는 공갈별 특성,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90dB 이렇게 표시해 버리더라라는 거죠. 표시하는 게 요구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NFPA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르더라.
예를 들어 뭡니까? 공공장소나 수면장소는 평균 그 장소의 평소의 소음보다 15dB 이상 더 높이, 또 뭡니까? 공공장소가 아닌 이런 데서는 평소의 평균적인 소음치 이거보다 10dB 이상 더 높은 음량을 줘서 이렇게 준다는 게 뭐예요? 시끄러운 장소, 이런 장소에서는 걔보다 높은 거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게끔. 근데 우리나라는 시끄럽니 안 시끄럽니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음향기기 1m 떨어진 데서 중심에서 1m 떨어진 데서 90dB 이렇게만 요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자, 2-5번에 나머지는 기준이니까 제가 뭐 안 읽어드리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2-5번에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뭐 마감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건물의 마감 재료는 내부에 설치하는 내부 마감재가 있고 건물 외부에 외부 마감재가 있겠죠. 그 마감재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개요에 보면 마감 재료라는 것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내벽 여기다가 설치하는 재료를 얘기하더라. 마감 재료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불연제, 중불연제, 난연제 이상 성능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불연제라는 것은 불에 안 타는, 중불연제는 불연제에 준하는, 난연제는 불에 잘 안 타는 이런 성능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감 재료 규제 대상, 이게 건축법에 나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내부 마감 재료 규제 대상 있고 외부 마감재, 우리가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외벽 마감재 규제 대상이 있죠. 이런 대상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감 재료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불연제, 우리 불연제는 어떤 시험을 가지고 해요? 불연성.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응? 중부전지. 아니, 가스. 연소가스 유해성 시험을 하죠. 얘네 두 가지를 합니다. 얘는 75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를 가지고 20분 동안 넣어놨다가 안전시켜놨다가 얘를 갖다가 뭡니까? 그러고 났을 때 질량 감소율이 30% 그리고 뭡니까? 온도 상승이 20K 이하 이렇게 되는 기준을 갖고 있죠. 그런 기준에 만족하면 불연제로다 이런 거죠. 이런 시험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중불연제는요. 열방출류. 우리 콩칼로리메터로 하죠 이거. 그 다음에 가스 유해성 이런 거 보죠. 난연제는 뭐합니까? 열방출률, 가스 유해성, 그 다음에 가열시험 이런 거 세 가지 하더라는 거죠. 이거 써봐라 이런 얘기죠. 이제 기준이 이런 거 써봐라 이런 거죠. 우리 열방출률. 근데 이거는 이제 안개에서 쓰는 거니까. 열방출률은 뭘로 합니까 우리? 콩칼로리메타로 합니다. 콩칼로리메타. 얘로 하죠 얘로. 열방출률 시험. 로드셀이라는 데에다가 시료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렇게 원추형 이탈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복사열을 가지고 얘를 가열했을 때 여기 산소 분석 그죠? 뭐 이렇게 공기를 빼내겠죠.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얘가 연소될 때 질량 감소율이 나옵니다. 얘 저울이에요 저울. 얘가 당초에 몇 g이었는데 얘가 몇 g으로 떨어졌더라. 이런 단위 같죠. 연소 속도라는 게 그죠? 질량 감소율. 그래서 우리 연소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 열방출률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얘는 연소열도 구하죠. 연소열도. 그 연소열을 구하고 이 기본 원리가 뭡니까? 대부분의 연료는 소모된 산소 또는 공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연소율이 대부분 다 같더라 이런 게 원리죠. 얘의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소모된 산소량이 많아지면 연소 때 발생되는 연소열이 커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 구하죠, 얘. 질량 감소 속도. 그러면 방출률 구할 수 있죠, 방출률. 그래서 일로 온 거죠. 콩칼로리메타를 가지고 열 방출률을 하더라. 그래서 최대 열 방출률이 8메가줄 퍼 제곱메타. 그 다음에 최대 열 방출률이 어떻게 되죠? 10초간 연속으로 200kW 퍼 제곱메타 이하. 이렇게 되죠. 또 방화상, 균열, 구멍 뭐 이런 것들이 없애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유해성 시험은 저기죠. 가스 유해성 시험은 여기다가 실험용 G를 집어넣고 여기서 뭡니까? 1차 LP, 2차 전열을 가지고 연소시켜서 연소되는 연소가스를 갖다가 6분간 3분 3분 해갖고 일로 집어넣었을 때 이 실험용 G가 사망하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8마리 G를 갖다가 각각 실험해봐서 각각 한 번씩 각각 실험을 해봐서 이 평균을 사망하시는 평균을 갖다가 냈을 때 9분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런 거죠. 그냥 한번 가져가셔야 돼요. 이번 시험은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슈 문제죠? 이슈 문제인데 요새 요 근래에 계속 출제되고 있죠, 계속. 자, 우리가 그래서 마감 재료를 불연제, 준불연제, 특히나 우리 뭡니까 여기 규제 대상에 보면 뭐 저는 상다리 공장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 규제가 되는 그 대상은 외벽 마감재를 불연제 또는 준불연제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우면 난연제로 사용을 해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브에 여기 뭡니까? 얘하고 여기 이제 내화 구조로 충전하고 그 다음에 앙카볼트로 채우고 이런 거죠. 앙카볼트로 고정하고 또 여기다가 외부 마감재를 하는 거죠. 원래는 불연제, 준불연제 써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400mm를 이렇게 화재 확산 방지 재료로 밀실하게 채우면 얘를 난연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연으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재료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이 재료가. 그러면 우리 뭐 방석미네 이러면서 외웠죠. 이런 재료들을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연돌 효과하고 역연돌 효과를 물어보고 있네요. 2-6번에. 우리 연돌 효과는 어떤 겁니까? 도시를 자꾸 하라 그러네, 도시를. 수직 관통부입니다, 수직 관통부. 이렇게 층들이 쭉 있는데, 층들이 쭉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여기 어디쯤에 중상대가 형성이 되겠죠. 중상대가 선점이 되겠죠. 근데 연돌 효과라는 거 우리 어떻게, 차압. 얘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3460 H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성대로부터의 높이, 그 다음에 내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압력이 결정되더라 이런 거죠. 압력이. 그래서 중성대를 기점으로 이런 압력 분포를 갖더라. 여기서는 인입되려는 압력, 여기서는 유출되려는 압력 분포를 가지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연돌 효과입니다. 이게 실내의 온도가 실외의 온도보다 높을 때 기류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돌 효과가 실내 건물 내외 또는 실내외 건물 내외 온도차에 의해서 기류가 수직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연돌 효과라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또
상승하는 거를 노말이라고 얘기하고 하강하는 거를 리버스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건물 내부가 온도가 외부보다 높을 때죠. 그 반대로 여기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그래서 안에 막 냉방을 했어. 그러면 외기보다 여기가 건물 내부가 온도가 더 낮아지면 거꾸로 이렇게 돌더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를 역연도력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따로따로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셨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중성대 하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또는 중성대 상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떨 거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연도효과를 가질 때 는 이 중성대 하부에서는 인입되려고 하겠죠. 상부에서는 유출되려고 하겠죠. 밑으로 갈수록 압력차가 커지는 거죠. 위로 갈수록 압력차가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중성대 하부에서 불이 났어요. 중성대 하부에서. 그럼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차오르겠죠. 여기 연기가 쫙 차겠죠. 그러면 연기가 어떻게 유동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연도력가는 얘는 인입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기가 이 샤프트 수직 관통부를 통해서 쭉 타고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연기가 차갖고 밑으로 내려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중성대를 기점으로 중성대 바로 아래쪽에는 연기 안 차더라는 겁니다. 왜? 인입되니까. 외부에서 인입되려는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차더라는 거예요. 화재층 바로 위층은 정말 완벽하게 밀폐가 돼 있다 그러면 연기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연기가 들어와서 여기도 연기에 오염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성대 상부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중성대 상부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그려놨네요. 여기쯤에 불이 났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는 정상적인 연도력가는 이렇게 가져가죠. 이렇게 가져가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출되려는 압력을 갖고 있죠. 당초에. 그러니까 샤프트 상으로 수직 관통부로 연기가 침입 안 하더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여기 위에는 기밀이 뭡니까? 층간 누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기 이렇게 차더라 이런 거예요. 2층에는. 초창기에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랬다가 이 화세가 점점 커져갖고 여기에서 얘가 올라가려는 부력, 이 압력이 이렇게 나가려는 이 연도효과보다 커지게 되면 역전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 관통부로 그때 연기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염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염돼서 위층부터 연기가 쭉 차갖고 내려오더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쓰라고 한 거죠 이제. 네. 그죠? 여기서 화재가 나면 이렇게 중간에 이동하죠, 사실은. 여기서 나면 이렇게 이동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이 중성대의 이동에 따른 연기의 흐름을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정상적인 연도효과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부에서 연기가 났을 때, 상부가 났을 때, 뭡니까? 중성대가 이동하고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의 연기가 어떻게 이동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이게 아마 출제하신 분이 이거를 의도하시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연도효과 문제점, 방지 대책 뭐 이런 걸 좀 적어놨습니다. 이제 우리 학부 과정에서 쭉 수업 들으시면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초고층 뭐 이런 것들 이번에 뭐 연기 제어 이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재현 쪽 그런 것들이 몇 문제 나왔죠.
어쨌든 지금 이게 뭐 100%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본인들 쓰신 답안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모범 답안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뭡니까?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